물에 독이 탔어! 우리 모두 죽는다! 검붉게 변한 바다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곰보 얼굴에 노인 하나가 종을 울리며 나타났어요.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재앙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냐? 야! 때가 되면 바다가 대답할 것입니다. 노인이 말하는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박찬봉과 노인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아들을 잃은 노인의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갯벌 위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창틈으로 그 불빛을 바라보며 혀를 찼지요. 또 저 곰보 영감이 미친 짓을 하는구먼. 소금밭 한가운데 구부정한 등을 가진 노인이 횃불을 높이 들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얼굴 가득한 곰보 자국이 불빛에 더욱 깊게 패여 보였지요. 노인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바다여 바다여, 오늘도 이 몸을 지켜주시오. 파도여 파도여, 저들의 탐욕을 씻어주시오. 갯벌 여기저기에서 푸른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도깨비불이라 불리는 그 신비로운 빛이 노인의 발걸음을 따라 움직였지요. 마을 안악들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며 떨었어요. 저 영감이 도깨비랑 무슨 거래를 한 게 틀림없어.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소금반 모퉁이마다 놓인 낡은 옹기들을 어루만지며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그 옹기들은 대부분 금이 가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쓸모없어 보이는 깨진 독들이 소금밭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이것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때가 오면 너희의 값어치를 알아줄 사람이 나타날 게야. 바람이 불어왔어요. 짠내와 흙냄새가 뒤섞인 바람이 노인의 누더기 옷자락을 휘감았지요. 노인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어요. 그 순간 도깨비불들이 일제히 사라졌어요. 어둠 속에서 노인의 절뚝거리는 발소리만이 멀어져 갔지요. 마을로 돌아가는 노인의 뒷모습은 외롭고도 당당해 보였어요. 새벽 닭이 울기 전 박찬봉의 기와집에서는 벌써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살찐 얼굴에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박찬봉이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고함을 질렀지요. 그 쓸모없는 노망난 영감을 당장 쫓아내야 해. 저 귀한 소금밭을 저 따위 주제에 차지하고 있다니. 옆에 선 사환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오나 나리, 저 땅은 원래 그 노인네 선대부터 관리해오던 곳이라. 박찬봉의 눈이 부릅떴어요. 손에 든 부채로 사환의 머리를 후려쳤지요. 뭐, 감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관가에 있는 내 친구만 움직이면 그딴 땅 문서 따위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거 모르나? 마을 이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에는 땀이 가득했지요. 참봉나리, 진정하십시오. 저 노인네가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마을에 해를 끼친 적은 닥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밤마다 저 흉측한 얼굴로 귀신 노름을 하는 게 해가 아니고 뭔가. 박찬봉은 품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어요. 관인이 찍힌 그 문서에는 소금밭 개간 허가라는 글자가 선명했지요. 오늘 안으로 저 영감을 쫓아내고 옹기 따위 죄다 깨버려.
내일부터 이 땅에 새 소금 창고를 짓는다. 한양 상인들이 얼마나 비싼 값을 부르는지 아나?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노인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갯벌에 빠져 죽든 산으로 올라가 굶어 죽든 내 알바 아니야. 가난뱅이 주제의 땅을 가지려 했던 게 잘못이지. 박참봉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지요.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권력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장터 한쪽에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갓 구운 옹기 하나를 무릎에 올려놓고 손질을 하고 있었지요.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야, 곰보할배다. 얼굴에 별이 총총총. 징그러워. 저 얼굴 좀 봐.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봤지요. 그 순간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노인의 얼굴이 해맑게 웃고 있었거든요. 너희들 별을 보고 무서워하는 건 처음 보는구나. 맨 앞에 있던 개구쟁이 아이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무슨 냄새지? 할배, 뭔가 구웠어. 노인이 옆에 놓인 보따리를 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가 나왔지요.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걸 먹고 싶으면 내 수수께끼를 맞춰야 해. 곰보가 많을수록 좋은 게 뭘까? 아이들이 머리를 굴렸어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지요. 맷돌은 울퉁불퉁해야 곡식을 잘 갈잖아요. 노인이 무릎을 탁 쳤어요. 허허, 이놈 봐라. 영리하기도 하지. 자, 여기 하나 먹어라. 군고구마를 받은 아이가 신이 나서 까불었어요. 그러다 그만 노인의 옹기를 발로 차버렸지요. 옹기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아이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저씨 미안해요. 노인은 웃으며 옹기를 주워 들었어요. 옹기에 금이 한 줄 갔었지요. 괜찮아. 이제 이 독이 더 쓸모 있어졌네. 금 간대로 바람이 통하니까 소금이 더 잘 마를 거야. 다른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배는 화도 안 나요? 화를 내면 내 얼굴 곰보가 더 늘어나거든. 이미 이렇게 많은데 더 늘리면 너희가 더 놀랄 거 아니냐?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노인도 함께 웃었지요. 그때 한 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노인은 슬쩍 품속에서 엿 조각들을 꺼냈어요. 자, 이건 입 닦는 후식이다. 집에 가서 동생들이랑 나눠 먹어라. 그리고 오늘 본 할배 얼굴은 비밀이다. 아이들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사라지자 노인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워졌어요. 노인의 오두막 뒤편에는 옹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크고 작은 독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지요. 달빛 아래에서 노인은 물레를 돌리며 새 옹기를 빚고 있었어요. 흙을 만지는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마치 아기를 어르는 것 같았어요. 올해로 31번째구나. 아가야, 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노인의 손끝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가 완성됐어요. 그 항아리에는 특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지요. 파도와 달, 그리고 한 사람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간 노인은 낡은 궤짝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다 빛바랜 비단 보자기가 하나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펼치자 어린아이의 옷 한 벌이 나왔어요. 노인은 그 옷을 가슴에 안았어요. 태수야, 아버지가 또 하나 만들었단다.
내가 떠난 그 해부터 해마다 하나씩 빚었지. 눈물 한 방울이 옷 위로 떨어졌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내가 마을 사람들을 살리려고 독이 든 우물물을 막다가 그만. 아버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노인은 옷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괴짝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방금 만든 항아리를 들고 밖으로 나왔지요. 소금밭 한가운데 작은 돌무덤이 있었어요. 노인은 그 앞에 항아리를 놓았어요. 이미 그곳에는 30개의 항아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이 아비는 내가 못다 한 일을 하고 있단다. 사람들이 비웃고 돌을 던져도 괜찮아. 내가 지키려 했던 이 바다를, 이 땅을 아비가 대신 지킬 테니까. 항아리 안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노인이 직접 캔 약초들을 정성껏 말려서 넣어둔 것이었지요. 마을에 다시 재앙이 닥칠 때를 대비한 노인만의 준비였어요. 곧 또다시 시험이 올 거야. 사람들의 욕심이 바다를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그때 내 아비가 너처럼 용감하게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갯벌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해가 지기 직전에 붉은 노을 아래 한 소년이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지요. 손에는 약초 몇 뿌리가 쥐어져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소년의 몸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지요. 그때 저 멀리서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꼬마야, 움직이지 마. 더 빠진다. 노인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밧줄을 풀었어요. 밧줄 한쪽 끝을 소금밭 기둥에 묶고 다른 쪽을 허리에 감았지요. 그리곤 주저없이 갯벌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위험해요. 할아버지도 빠져요.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진흙이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소년에게 손을 뻗었지요. 내 손 잡아. 약초는 놓쳐도 돼. 소년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외쳤지요. 안 돼요. 이거 놓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노인은 한 팔로 소년을 끌어안고 다른 팔로 약초를 움켜쥐었어요. 이를 악물며 밧줄을 잡아당겼지요. 으악! 등허리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왔어요. 하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뼘, 또 한 뼘, 갯벌을 빠져나왔지요. 마침내 단단한 땅에 도착했을 때 노인과 소년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소년이 헐떡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웃으며 일어나 앉았어요. 등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나보다 내 어미 걱정이나 해라. 이 약초로는 부족할 텐데. 노인은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이걸 가져가거라. 달여서 하루 3번 닷새만 드시게 해. 열이 내리고 기운이 돌아오실 거야. 소년이 눈을 크게 떴어요. 내가 효자 노릇하는 걸로 갚는 거다. 어미 돌아가시거든 나한테 와서 큰절 한번 올려라. 소년이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노인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어서 가거라. 해가 지기 전에. 소년이 뛰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노인은 중얼거렸어요. 효자는 언제 봐도 눈물이 나는구나. 마을 회관에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막걸리 사발을 앞에 두고 옛날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지요. 백발의 김 영감이 입을 열었어요.
내 어릴 적 일이니 벌써 60해도 더 됐겠구만. 그해 여름 바다가 붉게 물들었지. 옆에 앉은 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해말이구만. 마을 사람 절반이 이틀 만에 죽어 나갔잖아. 붉은 조류가 퍼져서 물고기도 다 떼죽음 당하고 우물물도 쓸 수 없었어. 소금반 물까지 독이 올라왔으니 말이여. 그때 관에서 내려온 소금 관리인이 있었는데 김 영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른 노인들이 귀를 기울였지요. 그 양반이 밤낮으로 갯벌을 돌며 뭔가를 묻고 다녔어. 옹기 수십 개를 갯벌 곳곳에 묻었다는데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 그러다 어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맑아지기 시작했어. 신기하게도 그 양반이 옹기를 묻은 자리부터 독이 사라졌다는구만. 하지만 그 양반은 김 영감이 한숨을 쉬었어요. 마지막 옹기를 묻고 나서 바다로 걸어 들어가셨다고 해. 시신도 못 찾았어. 들리는 말로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던가. 최 노인이 막걸리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 양반 아들이 역병을 막으려다 먼저 죽었다지. 우물에 독 탄 걸 알고. 사람들 막다가 그만 자기가 마셨다던가. 그래서 아버지가 미쳐버린 거요. 아들 혼자 보내놓고 자기는 살았다고 자책하면서.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물었지요. 그 소금 관리인 이름이 뭐였습니까? 장씨였던가, 정씨였던가.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때 내가 겨우 10살이었으니. 바깥에서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노인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바람만이 회관문을 흔들고 있었어요. 김 영감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요즘 바다 빛깔이 심상치 않더구만. 그때처럼 검붉게 변하는 것 같아. 최 노인이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겠어. 하지만 노인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한가운데 노인이 형틀에 묶여 있었지요. 박참봉이 관장 옆에 서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 자가 바로 소금밭에서 밤마다 괴상한 짓을 일삼는 자입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소금밭은 관에서 허가한 땅인데 무슨 근거로 내 땅이라 우기는가? 노인은 고개를 들어 관장을 바라봤어요. 곰보 자국 가득한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 있었지요.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다의 것입니다. 저는 다만 지킬 뿐입니다. 박참봉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봐라, 저런 헛소리를. 게다가 이놈이 제 멋대로 옹기를 묻어 소금밭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관장이 곤장을 가리켰어요. 10대를 쳐라. 정신을 차리게. 관속들이 곤장을 들었어요. 첫 대가 노인의 등을 후려쳤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노인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하나. 두 번째 곤장이 내려왔어요. 노인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둘. 다섯 대를 맞았을 때 박참봉이 소리쳤어요. 더 세게. 저놈이 웃고 있잖아.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때가 되면 바다가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의 갯벌물 색깔을 보십시오. 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뭐야, 저 노망난 소리가. 관장이 손을 들어 곤장을 멈추게 했어요. 그만. 이 자를 3일간 가두고 벌금 10냥을 받아라.
못 내면 땅 문서로 충당하고. 박찬봉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노인이 형틀에서 풀려나자 박찬봉이 다가왔지요. 늙은이, 이제 그 쓸모없는 땅을 내놓게 될 줄 알고 즐거운가? 노인이 박찬봉을 똑바로 봤어요. 즐겁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머지않아 겪을 일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뭐라고? 노인은 절뚝거리며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그 뒷모습은 꺾이지 않은 소나무 같았어요. 구경꾼들은 하나둘 흩어졌지만 어느 누구도 노인을 동정하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다만 몇몇 안악들이 몰래 눈시울을 붉혔을 뿐이에요. 달이 중천에 떴어요. 마을 청년 5명이 몽둥이를 들고 노인의 오두막으로 몰래 다가오고 있었지요. 앞장선 청년이 속삭였어요. 박찬봉님이 은 잎 5냥씩 주신다고 했어. 조용히 처리하자고. 그 영감이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집을 부숴버리면 되는 거지. 청년들이 오두막 문을 향해 발을 내디뎠어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툭. 앞장서던 청년의 머리 위로 뭔가 떨어졌어요. 하얀 가루가 눈처럼 쏟아졌지요. 으악, 뭐야, 이게. 밀가루 자루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청년이 눈을 비비며 비틀거렸지요. 다른 청년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 얼굴 좀 봐. 너 귀신 됐다. 그들이 웃는 사이 2번째 청년이 발을 헛디뎠어요. 땅에 파묻혀 있던 옹기 뚜껑을 밟은 거예요. 옹기 속에서 검은 액체가 솟구쳤지요. 으악, 징그러워. 오징어 먹물이었어요. 청년은 온몸이 시커멓게 물들어 버렸지요. 나머지 청년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어요. 이거 함정이야. 누가 설치해 놓은 거야. 3번째 청년이 조심스럽게 옆길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발밑에서 딸깍 소리가 났지요. 숨어있던 용수철이 튕겨져 나왔어요. 청년의 바지가 쭉 찢어지며 내려갔어요. 으아, 내 바지. 동료들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오두막 지붕에서 그물이 떨어졌거든요. 청년들이 모두 그물에 걸려 꼼짝없이 묶여버렸지요. 살려줘, 도와줘. 바로 그때 멀리서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지요. 감옥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등에는 곤장 자국이 선명했어요. 허허, 손님들이 찾아오셨네. 내가 없는 사이 심심하셨을 텐데. 청년들이 그물 속에서 발버둥 쳤어요.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그물 옆에 앉았지요. 박찬봉이 얼마 줬나? 5냥, 10냥. 밀가루를 뒤집어 쓴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은 무슨? 배고픈 사람이 돈 벌려는 게 무슨 잘못이겠나. 다만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지. 노인은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냈어요. 청년들이 화들짝 놀랐지요. 하지만 노인은 그물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돌아가거라. 그리고 박찬봉한테 전해라. 이 늙은이가 준비한 건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 청년들이 풀려나자마자 주랭랑을 쳤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지요. 노인은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어요. 젊은 것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앞날이 걱정인데. 오두막으로 들어간 노인은 등의 상처를 어루만졌어요. 피가 다시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똥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노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등에는 작은 광주리가 메어져 있었지요. 광주리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들이 담겨 있었어요. 마을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 앞에 도착했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짝은 삐걱거렸지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주먹밥 2개를 문 앞에 놓았어요. 오늘도 따뜻하게 드시게. 다음 집으로 향했어요. 콜어머니와 아이 셋이 사는 곳이었지요. 여기에는 주먹밥 4개를 놓았어요. 아이들아, 튼튼하게 자라다오. 3번째 집은 병든 노부부가 사는 곳이었어요. 주먹밥과 함께 작은 약초 봉지도 함께 놓았지요. 기운 내십시오. 곧 봄이 옵니다. 이렇게 7집을 돌았어요. 광주리가 텅 비었을 때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지요. 노인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절뚝거리는 다리 때문에 빠르게 걸을 수 없었어요.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엊그제 갯벌에서 구해준 소년이었지요. 소년의 손에는 빈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였어요. 노인이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쉿! 작은 소리로. 소년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인을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매일 아침 문 앞에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다고. 내 어미는 좀 어떠시냐? 할아버지가 주신 약 덕분에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제 일어나 앉으실 수도 있고요.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잘 됐구나. 효자가 있으니 하늘이 도우신 게야. 소년이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손수건에 싼 작은 동전 몇 잎이었지요. 이게 전부지만 받아주세요. 제가 새벽에 나가서 나무를 해다 팔았어요. 노인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다. 그건 내가 어미 약값으로 모아둬라. 나는 필요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대신 부탁이 하나 있다. 앞으로 내가 이 주먹밥을 대신 돌려주겠니?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노인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절뚝거리며 멀어지는 노인의 발자국이 진흙바닥에 선명하게 찍혔지요. 소년은 그 발자국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었어요. 노인이 바닷가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파도 소리만이 고요히 들려왔어요. 노인의 입에서 구슬픈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우리 아들 비춰다오. 바다 건너 저 멀리서 홀로 외로이 있을 텐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래는 이어졌지요. 태수야 태수야 우리 태수야, 아비 혼자 남겨두고 어찌 먼저 갔느냐.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내 목숨을 던졌구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달빛의 반짝이는 눈물이 모래 위로 떨어졌지요. 서른 해가 흘렀어도 아비는 너를 못 잊는다. 내가 마신 그 동물을 막지 못한 이 못난 아비를. 파도가 노인의 발끝을 적셨어요. 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어요. 어린아이의 글씨로 삐뚤빨뚤 적혀 있었지요. 아버지, 저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인이 그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그렇게 됐단다. 10살밖에 안 된 내가 어른들도 못한 일을 해냈지. 우물에 독이 탔다는 걸 알고도 사람들을 막으려다. 목이 메었어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지요. 내가 그 물을 마신 건 아비 때문이었어. 아비가 먼저 마시려는 걸 내가 막았지. 아버지는 살아야 한다고
마을을 지켜야 한다고. 바람이 불어왔어요. 노인의 흰 머리카락이 흩날렸지요. 그 뒤로 아비는 내 뜻을 받들어 이곳을 지켜왔다. 30번의 봄이 가고 30번의 겨울이 왔어도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았단다. 노인은 바다를 향해 절을 올렸어요. 바다님, 제 아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머지않아 이 아비도 그곳으로 갈 테니 그때는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노래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더 애절하게 울려 퍼졌지요. 태수야, 태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비가 마지막 일을 마치고 내게 갈 테니. 멀리 마을에서 그 노랫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창문을 닫았어요. 누구도 그 슬픔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지요. 다만 노래는 밤새도록 파도와 함께 울려 퍼졌어요. 마을에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난 어부들이 바다를 보고 경악했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바다가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마치 피를 풀어놓은 것처럼 불길한 빛깔이었지요. 물고기들이 때로 떠올라 배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물고기가 죽었어. 전부 죽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 나왔어요. 악취가 코를 찔렀지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우물물도 이상해. 색깔이 변했어. 안악들이 두레박을 올려보니 물이 탁하게 흐려져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이거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지. 맞아, 60해 전에. 바로 그때 노인이 종을 치며 마을 한가운데로 나왔어요.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물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바닷물도 만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미친 영감이 또 헛소리를. 아니야, 바다 색깔 좀 봐. 뭔가 이상한 게 맞아. 노인이 다시 외쳤어요. 닷새 안에 이독이 소금바까지 퍼질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박참봉이 비웃으며 앞으로 나왔어요. 허튼 소리 집어치워. 내가 뭔데 마을 사람들을 겁주는 거야. 저는 경고할 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지요. 한 안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물도 못 마시고? 노인이 자신의 오두막을 가리켰어요. 제 집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빗물을 받아뒀으니 나눠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마을 박샘에서 물을 길어다 만드십시오.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믿어? 하지만 그때 한 아이가 우물물을 마시고 쓰러졌어요. 입에서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지요. 애야, 우리 애. 아이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노인이 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았어요. 빨리 토하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노인이 아이의 배를 눌러 억지로 토하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물을 개원했지요.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말이었어. 물이 독이 됐어. 노인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30해 전 제 아들이 목숨 걸고 막으려 했던 재앙이 다시 온 겁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박참봉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지요. 손에 몽둥이와 횃불을 든 채 고함을 질렀어요. 나와, 박참봉, 당장 나와. 대문이 열렸어요. 초췌해진 박참봉이 떨리는 다리로 나왔지요. 며칠 사이에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어요. 마을 이장이 문서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요? 당신이 한양 상인들에게 판 소금이 전부 독이 들었다고 난리가 났소.
나도 몰랐소. 그냥 소금밭에서 거둔 걸 팔았을 뿐인데. 한 어부가 소리쳤어요. 몰랐다고. 곰보 영감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건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소. 군중 속에서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박참봉의 이마에 맞았지요. 피가 흘러내렸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마을이 역적 마을이 될 뻔했소. 한양에서 관군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박참봉이 무릎을 꿇었어요.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재산을 내놔. 독소금 팔아서 번 돈 전부. 그건 이미 다 날렸소.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바로 그때 관아의 나졸들이 들이닥쳤어요. 포졸대장이 호통을 쳤지요. 박참봉, 한양상단에 독이 든 소금을 판 죄로 압송한다. 박참봉의 얼굴이 흙빛이 됐어요. 제발, 한 번만 끌고 가. 나졸들이 박참봉을 결박했어요. 끌려가면서 박참봉이 울부짖었지요. 곰보 영감, 그 늙은이를 찾아. 해독제를 알고 있을 거야.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군중 뒤편에 노인이 조용히 서 있었지요.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참봉이 노인을 보고 애원했어요. 제발, 당신이 뭔가 알고 있잖소. 도와주시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경고했습니다. 바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고.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미안하다는 말은 바다에게 하십시오. 저한테 할 말이 아닙니다. 박참봉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욕심이 부른 재앙의 끝을 목격한 거예요. 노인은 돌아섰어요. 절뚝거리며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지요.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깨는 꼿꼿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노인의 오두막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수십 명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지요. 맨 앞에는 마을 이장이 있었어요. 곰보 어르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문이 열렸어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지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다들 일어나십시오. 무릎 꿇을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어르신을 박대하고 비웃었습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벌은 이미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한 안악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단호해졌지요. 제가 여러분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왜 제 경고를 무시했습니까? 제 얼굴이 곰보라서, 가난하고 초라해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참봉이 주는 돈이 탐났고, 편하게 사는 게 좋았고, 진실을 외면하는 게 편했던 겁니다. 이장이 머리를 박으며 울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노인이 사람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들여다봤지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곰보투성이 얼굴을.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이 얼굴보다 더 곰보인 게 뭔지 아십니까? 노인이 한 사람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욕심으로 구멍난 마음, 편견으로 골마터진 마음, 그게 진짜 곰보입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노인의 말이 심장을 찔렀거든요. 이 늙은이가 밉습니까? 미워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돌아섰어요. 내일 새벽 소금밭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바다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오두막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지만 사람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첫 달기 울 무렵 마을 사람들이 소금밭에 모여들었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요. 노인이 삽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소금밭 한가운데 묻혀있던 옹기를 파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요. 첫 번째 옹기가 드러났어요. 노인이 뚜껑을 열자 짙은 약초 냄새가 풍겼어요. 이것은 해독초입니다. 30년 묵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어요. 노인은 계속해서 옹기들을 파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것은 정화수를 담은 옹기입니다. 빗물을 받아 정성껏 보관했지요. 이것은 해풍에 말린 약재들입니다. 독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덧 30개가 넘는 옹기가 소금밭에 줄지어 놓였어요. 마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르신,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입니다. 30해 동안 매년 하나씩 준비했지요. 한 안악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희는 어르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친 게 아닙니다. 준비한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노인은 가장 큰 옹기 앞으로 갔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지요. 그 안에서 맑고 투명한 액체가 빛났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닷물의 독을 정화할 수 있는 비방을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30년을 연구했지요.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노인이 손을 내저었지요. 절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 정화액을 우물에 한 바가지씩 부으십시오. 하루가 지나면 물이 맑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약초들을 달여 드십시오. 몸속에 독이 빠져나갈 겁니다. 노인은 사람들에게 옹기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소중하게 받아들었지요.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갚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어떻게 막았는지. 해가 떠올랐어요. 옹기들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깨진 독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생명이었어요. 사흘 후 마을에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노인의 비방대로 우물물이 맑아졌고 사람들의 안색도 좋아졌지요. 마을 회관에 노인이 초대됐어요. 상석에 앉은 노인 앞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인사를 했어요. 먼저 나선 것은 백발의 김영감이었어요. 어르신,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가장 심하게 비웃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내밀어 김영감을 일으켰어요. 앉으십시오. 예실은 흘려보내지요. 이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비단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지요. 어르신,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노인이 보자기를 펼쳐보니 은자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제게 필요 없습니다. 대신 노인이 회관 한쪽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가족들이 앉아 있었지요. 저분들께 나눠주십시오.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이 일을 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마을을 지켰을 뿐입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어요. 부모를 모시는 마음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제 아들 태수는 10살에 마을 사람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했지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같다고. 그래서 지켜야 한다고. 노인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자식이나 다름없는 분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키듯 저도 여러분을 지킨 것뿐입니다. 구해진 소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지요. 어머니 인사드려요. 이분이 저와 어머니를 살려주신 은인이세요. 소년의 어머니가 깊이 절했어요. 은혜를 1000번, 10,000번 갚아도 모자랍니다. 노인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가 효자라 하늘이 도운 겁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올렸어요. 노인은 황급히 손을 저었지만 소용없었지요. 여러분, 제발 일어나십시오. 저를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이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앞으로 마을의 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여쭙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소금밭 지키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감사로 가득했지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검붉던 바다가 서서히 푸른 빛을 되찾고 있었어요. 보름이 지났어요. 마을은 완전히 회복됐지요. 바다는 다시 푸르고 물고기들도 돌아왔어요. 하지만 노인의 기운은 날로 쇠약해져 갔어요. 어느 날 새벽 노인이 마지막 옹기 하나를 빚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모양을 잡기 힘들었지요. 그래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이것으로 마지막이구나. 해질녘 노인은 그 옹기를 들고 소금밭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였지요. 소금밭 한가운데 작은 구덩이를 봤어요. 태수야, 아버지가 이제 간다. 옹기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노인이 평생 쓴 기록들이었지요. 바다를 지키는 법, 재앙을 막는 법, 그리고 마을을 사랑하는 법.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됐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내 아비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구나. 옹기를 구덩이에 묻었어요. 흙을 덮으며 노인이 노래를 불렀지요. 바다여 바다여, 이 늙은 종을 거두소서. 파도여 파도여, 아들 곁으로 인도하소서. 달이 떠올랐어요. 보름달이 소금밭을 환하게 비췄지요. 노인이 천천히 바다를 향해 걸어갔어요.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하얗고 부드러운 안개가 노인을 감쌌지요. 노인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여러분, 안녕히. 마지막 말을 남기고 노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절뚝거리던 발소리도, 구부정한 등도, 곰보 얼굴도 모두 안개에 녹아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찾았어요. 오두막은 텅 비어 있었어요. 소금밭에는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지요.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이장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바닷가를 뒤졌고 산을 뒤졌어요. 하지만 노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소년이 소금밭 한가운데를 가리켰어요. 저기 뭔가 있어요.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노인이 마지막으로 묻은 옹기가 반쯤 드러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위에 핀 한 송이 들꽃. 이장이 조심스럽게 옹기를 열었어요. 안에서 편지가 나왔지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 읽었어요.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로를 지켜주십시오. 바다를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모두가 울었어요. 노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10년이 흘렀어요.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풍요를 혼자 가지지 않았어요. 서로 나누며 살았어요. 소금밭 한가운데 작은 사당이 세워졌어요. 바다의 파수꾼을 기리는 사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곰보 성자의 사당이라 불렀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노인이 마지막 옹기를 묻었던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맑고 깨끗한 물이 사철 마르지 않았지요. 할아버지, 우물이다. 아이들이 그 샘물을 떠다 마셨어요. 물맛이 달고 시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물로 밥을 짓고 차를 끓였지요. 소년은 이제 청년이 됐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요. 청년은 매일 아침 사당에 들러 절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매일 가난한 집에 주먹밥을 돌리고 있어요. 봄이 오면 사당 주변에 꽃이 만발했어요.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가을이면 풍성한 수확이 있었어요. 겨울에도 샘물은 얼지 않았지요. 마을 이장이 된 옛 청년이 손자를 데리고 사당에 왔어요. 얘야,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곰보 할아버지요? 그래. 겉모습은 곰보였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분이셨단다. 우리 마을을 지키신 성자님이시지. 손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아버지, 곰보가 뭐가 나빠요? 그렇지. 이제는 모두가 알아. 진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길한 붉은색이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색깔이었지요. 바닷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 멀리 안개 속에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곰보 얼굴에 노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지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어른들도 함께 손을 흔들었어요. 안개는 서서히 걷혔고 그 모습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노인이 여전히 바다 어딘가에서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파도 소리에 섞여 들리는 노랫소리가 그것을 증명했지요. 바다여 바다여, 이 마을을 지켜주소서. 마을은 그렇게 평화로웠어요. 깨진 독에서 시작된 기적이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대대손손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곰보 성자의 전설. 바다를 지킨 파수꾼. 깨진 독 속에 담긴 사랑의 노래. 그리고 그 노래는
오늘도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곰보 얼굴에 노인을 비웃었던 마을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진짜 곰보는 따로 있었어요. 욕심으로 구멍나고 편견으로 골마 터진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먼저 볼 수 있다면 당신도 바다를 지킨 파수꾼처럼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